레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딱 이렇게 돌려주거나 본인이 이렇게 딱 안고 들어간 다음에 스루 패스 돌릴 능력이 되니까 이들도 굳이 벌려있을 필요가 없이 안에 들어와서 그냥 굳이 많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어. 결국 피니싱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서 레반한테 볼이 이제 딱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순간 딱 동일선상에 서 있다가 돌리자마자 바로 야말 뛰어 들어간다. 약간 이게 데제르비식 축구야. 제가 이 경기를 여러분들 좀 돌려봤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한지 플릭이 쓰고 있는 전술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 레알이 어쨌든 간에 슈체스니가 퇴장을 당했어. 음바페가 드리블 치고 나가는 거를 슈체스니가 이제 태클로 끊었다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상대를 했는데 5대2로 패배를 했단 말이야, 레알이. 네. 바셀 상대로. 네. 그래서 바셀의 축구가 좀 궁금했어. 한지 플릭 간 이유. 그러니까 난 솔직히 사비 때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근데 사비 가던 축구를 조금 더 그냥 좀 더 비슷한 걸 좀 이렇게 더 발전시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난 사비 때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날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을 들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맨투맨 전방 압박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압박이 풀렸을 때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다가 음바페, 비니시우스, 후드리고 뭐 이런 애들로 카운터택을 치겠다.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게 좀 많았어. 어떤 게 아쉬웠죠? 이 전방 압박을 치는데 네. 지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뭐 비니시우스가 있든 음바페가 있든 이렇게 한 명씩 막 바뀌어가면서 뛰어. 네. 그럼 얘가 이제 얘를 묶고 있어. 네. 맨투맨이잖아. 얘가 네. 얘를 묶고 있어. 그럼 얘가 얘를 묶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맨투맨을 약간 가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플레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사실 벨링엄은 얘를 막아야 되는 거야, 맨투맨이라 치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를 잡아야 돼. 근데 얘 입장에서는 누구야? 여기 발데인가? 얘가 이름이 네, 발데였나? 발데 맞아요, 발데. 발데까지 있으니까 얘는 되게 나가기가 애매한 거야. 애매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가 이렇게. 네. 근데 또 패스가 들어와. 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끌려 나오지, 벨링엄이 잡고 있지.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보면은 패스가 결국 돌아가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가. 네. 그럼 얘는 또 뭐 해야 돼? 또 뛰어야지. 또 얘를 와야 돼. 고드리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계속 주고만 받아도 얘는 혼자 지치는 꼴이 되는 상황이 많이 왔었어. 그러니까 맨투맨 축구를 하려고 나왔는데 이 어디선가부터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지. 근데 지금도 뭐 좀 잘못 서 있는 게 아예 음바페 쪽에 있는 반대편 윙백을 버리고 안쪽으로 몰아가지고 이쪽에서 경기를 끝내던가 아니면은 뒤에서부터 중앙 수비 한 명을 숫자 싸움에서 올리면서 앞에서 끝내던가 해야 되는데 그치. 그게 압박에 대한 체계가 정확하게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공을 계속 돌리죠. 네. 근데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가 계속 비다 보니까 결국 얘는 체력이 빠지죠. 네. 그러면서 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계속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로 내려오거나 이런 데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가비, 뭐 페드리 아니면 카사도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띄워주면서 카마빈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고, 이 경기를 보는데. 그러면서 이 볼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볼이 떨어지면서 레반도프스키가 바로 하피냐 출발시키는 거. 뒷공간. 그러니까 극대화를 시킬 줄 알아. 레반도프스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버텨주고 내주고 돌려주고 막 이런 거 잘하니까 오히려 내려오면서 레반도프스키가 그런 거 해주게 만들고 양쪽 윙어들을, 최근 트렌드는 사실 다 윙어들이 라인을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예 윙어들을 안으로 집어다 놓고 좀 많이 안 뛰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딱 돌아갈 때 뒷공간 뛰게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공간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뛰는 거. 네. 물론 이건 이제 리디거가 잘 막아냈지만 네. 결국 이 막아낸 게 패스를 돌리다가 야말이 빠르게 압박치면서 결국 이것도 바르셀로나 소유가 됐던 장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아쉬운 맨투맨 전방 압박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 골로 이어지더라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도 봐봐. 음바페. 압박을 나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늦게 비니시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벨링엄 한 명 묶고 있죠. 네. 묶고 있죠. 네. 그다음에 얘는 뭐 어쨌든 얘를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이렇게 묶고 있다고 쳐.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좀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공격수가 누구야? 지금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그 다음에 라말. 야말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센터백 둘이 레반을 혼자서 1대1로 막는 게 좀 두려웠나 봐. 계속 둘 중 하나는 어쨌든 나가줘야. 그쵸. 그래야 이 숫자 싸움이 맨투맨이 되는 건데 둘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패스가 사이드로 이어졌고, 이어졌을 때 바르셀로나가 진짜 똑똑한 것 중 하나가 이런 거죠. 공을 본인이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본인이 오히려 이렇게 카마빈가를 끌고 나가주면서 요 앞에다가 공간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볼이 이렇게 쭉 전진이 되면서 결국 카마빈가 끌려가게 되고 패스가 어떻게 되냐. 근데 요런 걸 노리는 거야, 얘네. 레반한테. 아마 이 장면이 다시 골로 이어질 거야. 근데 지금도 보면은 또 다시 백패스를 가져. 카마빈가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나머진 다 맨투맨을 치는데 카마빈가 혼자 계속 놀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 그렇다고 해서 카마빈가가 많은 수비를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다시 반대로 이어지죠. 반대로 이어졌을 때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다시 두 명을 막는 상황이 일어나고 사이드 풀백이 여기까지 사이드 풀백이 결국엔 늦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맨투맨 수비를 하려고 했는데 맨투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죠. 늦은 타이밍에 계속해서 압박을 물에서 들어가고 있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또다시 하피냐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그제서야 카마빈가가 왔는데 너무 늦다 보니까 결국 패스. 나가는 발데한테 전진 패스 나오면서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사실상 얘가 이게 발베르데가 정말 잘 막은 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얘가 발데가 피하기만 했으면 하피냐 나가죠. 얘가 이제 야말 있으면 또다시 5대3 상황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압박이 되게 잘못돼 있었어 시작부터. 그리고 압박이 좀 많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중원에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디펜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중원이 텅텅 비어 있고 뒷공간은 너무 넓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맨투맨 축구를 하니까 얘네들이 끌려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맨투맨 축구를 할 거면 이렇게 계속 한 명이 비게끔 만들거나 늦게 나오는 상황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그쵸. 계속해서 이게 전반전부터 보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꿀장면일 겁니다. 똑같죠? 패스가 들어가죠? 나머지 맨투맨 다 돼 있는데 얘 또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원래 3명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한지 레반도프스키 때문에 불안한지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볼 들어갈 때 이 선수 또 뭐합니까? 살짝 사이드로 이렇게 나가줘요. 카마빈가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각을 계속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도 봐봐 지금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 이거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타이밍. 여기다가 딱 줘라. 연습했던 건가 보네요. 이 패턴이야 원래 얘네가 요즘. 여기다 줘라. 그리고 라말이랑 얘네 둘도 바로 어차피 뛰어요. 레반한테 돌아가면 레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딱 이렇게 돌려주거나 본인이 이렇게 딱 안고 들어간 다음에 스루 패스 넣을 능력이 되니까 이들도 굳이 벌려 있을 필요가 없이 안에 들어와서 그냥 굳이 많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어. 그냥 결국 피니싱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서 레반한테 볼이 이제 딱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순간 딱 동일선상에 서 있다가 돌리자마자 바로 야말 뛰어 들어가는 장. 약간 이게 데제르비식 축구야. 그렇죠. 되게. 뭐 딱 3명 데제르비는 4명이 서 네 있는 명으로 거고 하지. 얘네는 3명이 서 있다가 툭툭 내려오면서 공 받아주고 뒷공간 탁탁 치는 거죠. 약간의 다름이 있지만 데제르비식 축구거든 이게. 근데 얘네 좀 신기하긴 해요. 뭐 요즘 현대 축구가 윙어들을 하도 벌렸으니까. 그치. 네. 그러면서 여기서 근데 좀 신기한 건 사실 이 둘이 폼이 미쳤어요. 하피냐랑 야말 폼이 요즘 미친 게 이 좋은 빌드업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 찬스가 나왔지만 그쵸. 그래도 여기서 야말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거든. 제치고 슈팅도 해야 되고. 그치. 근데 야말이 이거를 완벽하게 제끼고 명언이죠. 골대에는 하는 게 슈팅이 아니라 마지막 패스를 하는 거다. 와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야 역방향 걸려가지고 거의 그냥 크루토아가 총 맞고 넘어지듯이 넘어져. 그러니까 골키퍼의 타이밍도 뺐고 정확하게 그냥 밀어넣는 맞아. 역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야말의 완벽한 득점이 나왔던 장면이죠. 근데 야말 미친 것 같긴 해요. 어제 근데 무슨 얘기하셨죠? 야말 뭐 얘기하면서 저는 야말 그 중계할 때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야말이랑 덴벨레 얘기하면서 야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덴벨레 겁니까? 예. 근데 야말 진짜 미치긴 했다. 야말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피냐. 후반전이죠. 네. 또다시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윙어가 센터백까지 끌려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뒤에 있는 바스케스가 네. 늦게 또 끌려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러면서 또 맨투맨 압박에 실패했죠. 네. 바스케스 늦게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똑똑하게 여기서 카사도가 여기 있는 필요가 없는 게 내려왔으니까 이번엔 네. 얘가 나가는 거야. 그럼. 스체인지 되면서 이 공간 맨투맨 수비를 그냥 정확히 파악하고 얘네가 그냥 완전히 노린 거야 이거. 그렇죠. 상대 미들라인 자체가 이미 이렇게 끌려 나와 있으니까 이 바로 한 칸 뒤에 공간이 비어 있을 거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발데가 지금 당장 레반이나 뭐 하피냐 그다음에 야만한테 패스 주기에는 롱볼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받아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얘가 안 받았어도 이게 아까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게 뭐냐면 결국 얘가 여기서 레반을 주면 레반이 만약에 등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요 공간에 내주고 이 공간에 내주는 걸 얘가 카사도가 들어가면서 뒷공간. 또다시 하피냐나 야마를 출발시키는 거지.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렇죠. 체계적으로 짜여 있네요. 그러면서 레반도 봐봐 내려오고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끌려왔지. 벌써 하피냐는 왔다가 그냥 돌아버렸지.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미친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이 미친 스루 패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얘가 해야 될 게 많았어 사실. 솔직히 여기서 골 넣기 힘들어요. 힘들어. 존슨도 이런 장면 많이 맞이해도 골 못 넣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피냐가 진짜 똑똑한 게 일단 공을 앞으로 치면서 몸을 일로 가져가. 그러니까 태클 할 거면 해봐라. 한번 어디 다리 걸어봐라. 넌 퇴장이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레알 애들이 잘 복귀를 했어. 네. 근데 여기서 네. 사실 나는 너무 아쉬운 게 아마 추아맨이었을 거야. 얘가 왼발잡인데 그리고 여기 지금 커버가 왔잖아. 맨디가. 그럼 얘를 계속 이쪽으로 보내야지. 슈팅을 하더라도 꼬발로 때리거나 아웃사이드로밖에 못 때리게끔 일로 계속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그냥 덤비다가 먹으면서 아. 하피냐가 미친 득점을 가져갔죠. 약발이 아닌 주발로 슈팅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공간을 만들어줬다. 근데 이거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솔직히 하피냐랑 야말이 30m, 40m를 자기 혼자 질주하면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세계 축구사에서 사실 솔직히 탑급 공격수들인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폼 자체가 절정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보다. 근데 라인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라인이 높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선수들이 이렇게 두 명이 끌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원톱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약간 지금 가비나 페드리 이 두 선수도 계속해서 한 명이 올라오면서 센터백을 물어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센터백 두 명이 끌려가 버리고 뒷공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데제르비식 축구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건 결국에는 이 바스케츠 네. 그냥 물 거면 확실하게 물든가. 아니면은 그냥 말해서 비니시오한테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하든가. 센터백 잡든지 말든지 놔둬라. 근데 이걸 뭐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왜 자꾸 애매한 타이밍에 압박을 쳐서 네.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그 장면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플레이를 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근데 거지. 바르샤는 이 경기를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많이 돌려봤을 거고 레알 마드리드에 이런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술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레알 입장에서도 얘네가 이걸 하는 걸 아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자르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스케츠의 이 위치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앉아도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이제 공을 돌리잖아 이렇게. 네. 그럼 돌렸을 때 지금 이 위치 보세요 하피냐. 하피냐 안에 들어가 있고. 안에 들어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볼이 하피냐한테 들어갈 때 보면 사실 이 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네. 이런 거가 나는 좀 의외인 게 하피냐가 이렇게 원래 끌려 나오면 네. 원래 공격수가 뛰어야지.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 공간을 또 먹어야죠.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 팀은 그냥 레반을 그냥 가운데 박아놔 계속. 그럼 가비랑 페드리가 자유롭게 계속 침투를 가져가나요? 그치.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센터백 두 명을 본인이 혼자 묶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자기를 버리고 이걸 나가는 순간 레반한테 들어가면 레반이 돌아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9번 공격수를 소유한 팀의 매력인 것 같아. 와 제대로 된 구번 공격수의 매력.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니한테 볼 들어갈 때 이렇게 띄워주면서 또다시 돌려치기 들어가고 이 공간에서 팀까지 나왔는데 아쉽게 골이 안 들어갔죠. 아마 페드리였을 거야. 네, 이거. 8번이면 페드리. 그래서 아쉽게 또 이제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내려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결국 올라가서 압박을 할 때도 그렇고 이 경기를 진 건 레알의 공격이 문제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근데 거야. 반대로 한지 플릭이 진짜 잘 준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난 뒤에 세트피스. 작은 실수가 경기의 차이를 만든다. 요즘 자꾸 뭐 명언이 많이 이런 쓰여지는 걸 넣는데 네. 사실 이게 카마빈가가 이날 진짜 못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뽑자면 카마빈가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나는 바스케츠를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게 만들어 제어를 해놨냐. 그러니까 감독의 문제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이 패스를 줘. 네. 그리고 이 리턴을 주면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100% 그냥 바로. 올라와야죠. 왜냐면 선수 이렇게 여기다 벌써 넣어놨다는 건 네. 딴짓거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걸 하겠다는 건데 카마빈가한테 패스를 줬는데 카마빈가 이걸 여기다 줘버리는 거야. 누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고 가라는 거지 뒤로 더. 그래서 카마빈가 패스를 이상하게 줘. 그러면서 여기서 얘도 순간 당황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얘도 여기서 이거 어차피 각도가 얘 때문에 안 나오잖아 이제. 킥 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얘도 여기서 뺏길 수는 없으니 뭐해. 다시 패스. 뒤에다 주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야. 네. 얘 입장에서는 이거 나를 레이더가 된 거야. 옆에는 하피냐가 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 뺏기고 뺏긴 다음에 쭉 뛰어나가는 하피냐 보고 야말이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하피냐가 똑같이 뛰는 상황 나왔고 발베르데가 열심히 따라왔는데 발베르데 그냥 싹 벗겨버리면서 발데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툭 발데가 뛰어들어가서 이것도 미친 퍼스터치를 보여주면서 마무리. 이렇게 끝나버렸죠. 적은 터치와 적은 숫자의 공격으로만으로도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터치가 필요 없고 네. 우리가 원래 바르셀로나 생각을 하면 막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 이랬는데 최근 트렌드는 여러분들 패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어떻게 딱 움직여서 패스 5개에서 7개 사이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냐 이거 싸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점유율이 경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시대는 지났다. 딱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전방 압박으로 오는 팀을 상대로 가능한 거겠지. 그쵸. 내려앉아 있는 팀 상대로는 또 많은 패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엊그제 네.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레알의 수비적인 에러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바르셀로나의 완벽한 승리지 않았나.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수비가 여러분 그 약간 그 에메리의 업사이드 트랙 그걸 진짜 맛있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지 플릭이 감독이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앙 수비수들도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업사이드 트랙을 딱 썼을 때 라인을 잘못 써서 공이 뒤로 넘게 되면은 빠르게 그걸 다시 커버링 해가지고 막아내는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